모든 생명체, 그 가장 깊숙한 곳에는요, 우리들 만드는 설계도 바로 DNA라는 한 권의 책이 들어있어요. 수십억 년 동안 이 책은 그냥 복제만 되어 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읽는 걸 넘어서 직접 편집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몸 안에 30억 개의 글자로 빼곡하게 채워진 설명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주 만약에 거기에 단 하나의 오타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그럼 DNA 코드 속에 있다는 그 오타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, 그리고 그 작은 오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이 노아와 알렉시스 남매예요.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막 뒤틀리는 정말 심각한 증상을 겪어야만 했어요. 근데 그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? 바로 DNA에 있는 30억 개 글자 중에 딱 하나가 잘못된 정말 아주 작은 오타 때문이었던 거죠. 정말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유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바로 그 오타를 찾아냈고 덕분에 아이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. 아니 30억 개나 되는 글자 속에서 어떻게 그 작은 오류 하나를 콕 집어내고 또 고칠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는 유전공학자의 작업실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이 생명의 코드를 편집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정말 기발하고 정교한 분자 수준의 도구 상자를 만들어냈거든요. 자, 첫 번째 도구입니다. 바로 제한 효소라는 건데요. 이걸 그냥 분자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. DNA라는 엄청나게 긴 텍스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주 특정한 단어나 문장만 정확하게 싹둑 잘라내는 그런 놀라운 가위입니다. 이 분자 가위들이 진짜 대단한 게 그냥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EcoSOR이라는 가위는 GAATTC라는 6글자짜리 특정 서열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잘라냅니다. 바로 이 엄청난 정밀함이 유전공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활짝 연 거죠. 자, 가위가 있으면 뭘로 붙여야겠죠? 당연히 풀도 있어야죠. DNA 연결 효소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. 제한 효소로 잘라낸 DNA 조각들을 다시 착 하고 붙여주는 말 그대로 분자 접착제인 셈입니다. 좋아요. 그럼 가위로 자른 유전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배달 수단이 필요하겠죠? 그때 쓰는 게 바로 플라스미드입니다. 박테리아 안에 있는 이 작고 동그란 DNA는요, 유전 정보를 담아서 옮기는 USB 드라이브 같은 역할을 해요.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파일을 여기다 싹 담아서 다른 세포라는 컴퓨터로 안전하게 옮겨주는 거죠. 좋습니다. 이제 우리 손에는 가위, 풀, 그리고 USB 드라이브까지 다 있어요.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유전자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과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자, 보세요. 먼저 같은 종류의 가위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랑 USB 역할을 할 플라스미드를 잘라요. 그 다음엔 풀을 써서 잘라낸 유전자를 USB에 착 붙입니다. 이 유전자가 담긴 USB를 박테리아에 쏙 넣어주고 얘네들을 수십억 마리로 불리면 와, 모든 박테리아가 우리가 원하는 걸 똑같이 복제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꿨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박테리아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거든요. 그 결과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. 말 그대로 박테리아가 우리를 위한 작은 생명 공장이 된 거예요. 자, 이렇게 유전자를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단순한 복사기 수준에서 이제는 워드 프로세서의 찾기 바꾸기 기능처럼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.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발견됐어요. 여기 묻어있는 DNA는 정말 눈곱만큼 밖에 없겠죠? 이걸로는 아무 분석도 할 수가 없어요. 일단 뭘 하려면 복사해서 양을 엄청나게 늘려야만 합니다.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게 PCR이라는 분자 복사기입니다. 이 기술은요, 단 하나의 DNA 조각이라도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억 개로 뻥튀기 할 수 있어요. 덕분에 질병 진단부터 법의학, 온갖 연구 분야에서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. 자, 근데요, 유전자를 그냥 복사하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오타를 직접 고치고 싶으면 어떡할까요?
예전 기술들은요, 비유하자면 단어 하나 고치려고 책 한 페이지를 싹 다 다시 쓰는 거랑 비슷했어요. 엄청 비효율적이었죠. 그런데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딱 나타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. 이건 뭐 우리 컴퓨터 문서 작업할 때 쓰는 찾아 바꾸기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크리스퍼 기술의 원리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먼저 가이드 RNA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요. 이게 30억 개나 되는 글자 속에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정확한 위치, 바로 그 오타를 찾아냅니다. 목표 지점에 딱 도착하면 이번엔 캐스9이라는 효소가 정밀 가위 역할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내죠. 그 다음엔 세포가 스스로 그 부분을 정상 코드로 고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코드를 그 자리에 쏙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특정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편집하는 기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생명의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어보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인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바로 그 위대한 도전을 해냈고요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. 과학자들이 마침내 우리 인간 유전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.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, 그러니까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진짜 유전자 부분은요, 책 전체에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어요. 대부분은 인트론이라고 불리는 유전자 사이의 공간이라던가 라인즈, 사인즈처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서열들이었죠. 한때는 이게 다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불렸던 부분들입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.5%. 믿어지시나요? 우리 DNA의 단 1.5%만이 우리 몸의 벽돌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우리가 흔히 유전자라고 부르는 부분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나머지 98.5%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예전엔 쓸모없는 정크 DNA라고 무시당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부분들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조절 기능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다시 말해 생명의 책은 그냥 재료 목록이 아니었던 거예요.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그 재료들을 사용할지에 대한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지휘자였던 거죠. 이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읽고 복사하고 심지어는 새로 쓸 수 있는 정말 신과 같은 힘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할 수 있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.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 엄청난 힘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할까요?